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죠. 귀를 기울여주고 귀를 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준비했다고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바다 거북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다 거북들이 바다를 떠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이동하고 또 특정 장소를 기억해서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다 거북의 이동 패턴을 이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다 거북의 생애 초기와 생존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바다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특정 장소는 기억까지 한다고요? 네. 오, 이거 흥미롭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먼저 바다 거북의 이동 방식인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연구자들은 바다 거북이 태어날 때부터 강한 항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붉은 바다 거북은 해류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자신만의 경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이동은 바다 거북들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할 줄 아는 바다 거북이라 이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건 바다 거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 바다 거북들은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건 고향을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 덕분입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다 보면 바다 거북 보전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회귀 본능이 있구나. 네. 생명을 가진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적응을 하고 또 그들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연구들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모쪼록 바다 거북을 보호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해상 운송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운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운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큰 대륙들이 맡고 있는 구간을 짧은 육지나 호수, 강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선박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통로를 운하라고 하죠. 네. 우리 아라 MC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런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 바다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또 인도양에서 홍해로 가야 하는데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떡하니 막고 있으니 얼마나 돌아가야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운하가 없었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운하는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물동량을 자랑하며 해상교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토 운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에즈 운하부터 살펴볼게요. 세계 최대 운하인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지역에 위치하며 1869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직결하는 해상 통로로 그 당시 해상교역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각광을 받았죠. 수에즈 운하는 현재도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적인 물류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69년에 개통돼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운하 하나로 유럽과 아시아의 바닷길이 직결로 연결됐으니까 그 당시에 참 놀랍겠구나 짐작이 돼요. 기술이란 역시 대단합니다. 수에즈 운하 얘기해 주셨고 파나마 운하도 유명하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이 되었고요. 중미에 위치한 파나마를 가로지르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 운하는 특히 글로벌 물류에 큰 영향을 또 미쳤는데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놓았죠. 파나마 운하는 또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선박들이 이 운하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항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글로벌 물류의 중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고린토 운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 네네.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고린토 운하는 그리스 고린토에 위치해 있고 189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어요. 고린토 운하는 길이가 짧고 깊이가 얕아서 대형 선박은 통과할 수 없지만 작은 배들이 다니면서 지역 내 물류 흐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광용으로 인기가 더 높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 운하들 덕분에 세계 물류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박들이 이 운하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항로를 오가는 수많은 물건들이 이 운하들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을 텐데요. 운하가 만든 해상교통망 덕분에 우리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다에는 생태계 문제, 어업 문제, 관광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역대 가장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기사 봤는데 오죽하면 펄펄 끓는 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지구온난화부터 수온 상승까지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이 18.74도로 관측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광역해역의 연평균 표면 수온도 21.11도로 최근 25년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해역별로도 동해 16.31도, 서해 16.8도, 남해 21.72도로 모든 해역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주변의 표층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그리고 여름과 가을 사이 한반도 주변에서 지속된 강한 폭염 현상과 함께 적도 인근 저위도에서 유입된 해류에 의한 열 공급 증가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이렇게 오른다면은 바다 생태계는 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가장 먼저 다양한 어종들의 서식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양식 수산물들이 폐사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또 고수온 상태에서는 산호들이 백화 현상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또다시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최종적으로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생태계라는 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해양 수온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해양 보전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환경이든 문화든 파괴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지만 되살리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나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우리가 늘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다를 위하는 일이 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바다로에서도 바다 거북의 이동 패턴과 운하 이야기, 바다 수온 상승에 대한 소식까지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들 함께 했는데요. 퀴즈 이제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 바다 생물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특히 고향을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류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항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바다 거북, 2번 돌고래입니다.
네, 오늘 뭐 이 얘기 했기 때문에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맞춰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문제 내드렸죠. 정답은 바다거북 맞습니다. 고향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군요. 연어처럼.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능동적인 항해자다. 바다거북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뽑아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릴게요.